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이제 투자자별로 사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직장인, 일반 직장인, 우리와 같은 일반 직장인들의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미혼인 김 씨의 사연이에요. 연말정산을 할 때가 돌아오면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등 추가로 공제받을 것이 없어서 늘 세금이 많은 김 씨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이게 참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때마다 막 세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워지잖아요. 맞아요. 제가 직장인이고 또 세무사잖아요. 그래서 네. 아는데 동료들이 평소에 저한테 세금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연말정산 때만 되면 저한테 아주 드글드글 아주 뭐 드글드글 연락을 하고 밥을 산다고 하고 아주 귀찮게 하는데 네. 여하튼 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13월에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월급이 될 수도 있고 토해내야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때 잘 활용을 하면 뭐 보너스처럼 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연말정산 관련된 환급을 이야기하기 전에 투자를 위해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상품이 있어요. 뭐예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사실은 세부담이 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직장인 김씨 같은 분들은요, 저는 ISA 계좌를 좀 활용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매년 2천만 원씩 불입을 할 수 있는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직장인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상품이라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관련해서 환급을 더 받는 방법을 물으셨잖아요. 중요해요. 네. 다 알려주세요. 네. 몇 개 없어요. 그래요? 있는 걸 탈탈 털어서 탈탈탈탈 털어주세요. 말씀을 드리자면 세액 공제가 가능한 또는 소득 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세액 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은요, 연금 계좌, 즉 연금 저축과 IRP,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RP, 연금 저축에 불입한 금액 중 7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본이 13.2%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 총 급여가 5,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 4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13.2%가 아닌 16.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괜찮네.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활용하는 상품인데 노후 준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연말정산하면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두 마리 토끼가 아니고 세 마리 토끼다. 이야, 다 잡아야겠네. 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액공제 아닌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도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코스닥 벤처펀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잘은 몰라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투자 금액 최대 3천만 원을 한도로 1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는 세액 공제니까 딱 환급받는 세액이 떠올랐는데 소득 공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세금으로 얼마를 돌려받는 건지를 모르시거든요. 얼마예요? 그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표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으신데요. 나의 과세 표준 구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절세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의 과세 표준 구간에 나는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3천만 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300만 원을 받았을 때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79만 2천 원이나 되는 거예요. 네네. 이 금액은 사실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수록 한마디로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일수록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괜찮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요, 내가 투자한 그 날이
아예 아니고 투자에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2020년까지 내가 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소득공제를 난 아직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소득공제 받으시면서 절세 효과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직장인들은 딱 요 때만 아주 그냥 그럼요. 세금에 연락하지 대한, 마세요. 그게 집중도가 빡 되는데 연락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네. 영상 하나 링크 하나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이번에는 은퇴자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작년 퇴직을 한 김 씨의 사연이에요. 공무원으로 40년 가까이 근속을 하고 월 20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어요. 네, 공적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연금 소득은 얼마고 세금은 얼마인지 사실은 지급처에 확인이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되세요. 내 2021년 이 공적연금 소득이 얼마이고 내 세금은 얼마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공단에서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까지로 해서 이렇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좀 더 추가로 과세가 되는 거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공적연금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공단에서 원천징수한 내역으로 과세가 종결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다만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종합과세가 되는 다른 소득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그 다른 소득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요.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소득과 선택적으로 종합과세 되는 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선택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사실 뭐 내가 선택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네. 일정 허들 금액, 기준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넘어서 발생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이런 소득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네. 먼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소득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지금 보신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선택적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요. 이자 배당 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사적 연금 소득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 얼마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2천만 원. 그죠. 이제 저희가 기억할 때도 있어요.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된다 보시면 되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연 300만 원이 허들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적 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 1,2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연금 수령액 1,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월 100만 원 넘게 사적 연금에서 내가 뭔가를 수령을 하면 종합과세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들 착각들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200만 원을 계산할 때 연금 소득을 받는 그 원천의 금액이 내가 추가로 구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거기서 발생된 그 금액을 원천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1,200만 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공무원분 어쨌든 세금을 내시긴 내시지만 그래도 부러워요. 월 200. 월 200. 40년 근속하셨어요. 40년 기네요. 기네요. 네. 받을만 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